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이준석의 구역질 나는 거짓말이에요. 자, 제가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게 한밤, 이른바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 폭락을 일거에 뒤엎을 수 있는 정말 빨랫줄 같은 장애 홈런을 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국민의 신뢰.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신뢰, 그게 결정적으로 무너진 것이 정말 이번 그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실패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 두 분이 시차를 달리했지만 똑같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며칠 전에 8월 15일 그 광복절을 맞이해 가지고 그 이 광화문 일대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 복귀하라, 윤석열 정권인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복귀하라, 이런 구호가 나오고 이런 슬로건이 서울신문사 앞에, 그 프레스센터 앞에 그 정류장에 붙어 있더라. 제가 소개했잖아요. 근데 똑같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석방하라, 이게 8.15에 나왔을 거 아니야. 나왔어야죠.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 한마디도.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 보세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 마음인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 그럴 사람은 아니다. 그게 너무 억울한 거야.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하는 걸 보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 동정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동정의 여지가. 집권해가지고 광화문 촛불 집회가 딱 벌어지니까 사과를 4번이나 했어.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 들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거예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듭말하지만 거기 뒤에는 말이에요, 1968년 김신조 122 청와대 그 기습 사건 이후에 그 뒤에는 말이지,
온갖 군사시설이 막 지뢰다 뭐다 다 묻어 있어요. 어디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아침 이슬 양희은이가 광화문 광장에서 부르는 아침 이슬 들었다는 이야기야. 그 새빨간 거짓말을 당시 청와대 모 씨가 올려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거 낼름 그랬다가 이명박 대통령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니야. 이번에도 8.15 사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하겠다는 게 대선 공약이야. 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특별 사면을 하겠다라고 대선 공약이야. 그런데 사면을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정직하게 말해야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선 공약은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나와야만 국민들이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이 윤석열 현직 대통령한테 들이받네? 이런 반전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안정만 될 수 있다면 나는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정말 인생 그렇게 삽지? 왜 세상을 그렇게 삽니까 말이야. 그게 바로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차이인 거야. 이명박 대통령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 하는 걸 보니까 이준석과 관련된 대목을 언급하는데 정말 내가 그때 만약에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무슨 정무수석 같았으면 올라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입을 막아버리고 싶더라고. 아니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고.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 이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지. 이건 아니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아니 국민 안전에 매진한 게 그 지난주 8월 8일 날 비가 억수로 퍼붓고 있는데 그 아파트 그대로 올라간 거야? 지금 누구를 졸로 보는 거야 지금? 민생 안정과 아니 그 반지하 돌아가신 그 스물대인데 거기 가느냐고 이준석이가 무슨 소리 하고 돌아다니는지를 모른다? 이준석이가 뭐라고 떠드는지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이한테 보낸 거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바뀌니까 우리 당이 자라나네요. 이게 얼마나 큰 사태를 불러왔는지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모르고 있다? 이야, 여러분, 이게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대통령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준석 질문이 당연히 나올 것이다. 대비해서 답변을 준비했겠죠. 고르고 골라가지고. 이건 절대 실언이 아니에요. 준비한 거지. 아니 내부 총질하던 이준석이다. 훤히 안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그랬던 윤석열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 나와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폭락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게 이준석 리스크인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논평한 적 없다는 거예요. 이 화법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화법이 똑같아. 에? 아, 군대 왜 안 갔습니까? 그랬더니 폐가 나빠서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명박 박근혜 그 2007년도 대통령 후보 그 경선 때 TV 토론을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이 이제 2007년에 대선 후보 경선을 했잖아요. 근데 그 패널이 군대를 왜 안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폐질환 때문에 군대를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딱 질문을 던지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하고 기침을 하더라. 기침을. 마른 기침을. 이게 이명박이야, 이게.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논평한 적이 없다는 거야. 자, 이러니까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졸로 보는 거야. 어? 그래서 법원에서 이준석한테 물어봤어요. 노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희롱하고 조롱하잖아.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똑같아.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불경스럽게도. 일국의 대통령 취임해가지고 이제 딱 100일 되는 대통령을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꼬마가 데리고 노는 거야.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거야. 정면 대응하라. 이준석 문제가 나왔을 때에 지난번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뭐 우크라이나를 간다, 뭐 혁신위를 만든다 할 때 그야말로 집단적으로 달려들어가지고 이준석을 주저앉혀야 된다. 근데 무슨 뭐 정진석이가 조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세월 다 버리다가 완전히 그야말로 도리도리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바로 이 도리도리. 이 도리도리 때문에 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이하고 유승민을 엄청나게 키워줬어요. 자기 당대표가 지금 1위가 누구냐? 유승민이야. 2위가 이준석이고. 둘이 손잡으면은 당할 사람이 없는 거야. 바로 이거야,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딱 잡아서 얘기했어야 됐지. 아니, 지난번에 권선동이 그 문자, 뽀록 났을 때, 그때 분명하게 얘기해야지. 이준석은, 당의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된다. 왜 얘기 못해? 도스펙도 안 나오고 도망다녔잖아. 응? 어제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핵심은 이준석 전 당대표가 성상납 의혹과 증거인멸 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리고 왜 7억 각서를 써줬느냐 하는 그게 본질적 문제다. 논점을 흐리지 말기 바란다. 이건 파렴치한 스캔들이다. 왜 이준석 당대표가 탄압받고 있다고 엉뚱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지금 전국을 불안하게 하느냐. 이렇게 쏘아 붙여야지. 쏘아 붙여야지. 그런데 뭐라고?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아이고야 정말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큰일 났네 정말. 왜 이렇게 나오느냐.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거든. 모르쇠 전략이야. 지금 이준석을 버릴 것이냐 다시 포용할 것이냐 아직도 결정 못했다는 이게 반증이야. 참 정말 돌아버리게 만드는구만. 만약 법원에서 이준석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이준석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국민의힘이 비대위 출범도 못하고 비대위가 좌초된단 말이야. 이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한 발짝은 뭐냐. 비대위를 만들어 놓고 한 발짝은 이준석이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이준석이가 건너간 다리를 다시 돌아오도록 지금 나름대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꼬시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이라도 이준석을 다시 끌어들여 가지고 수습할 가능성 없나? 이걸 지금 얘기 안 되는 거야. 나는 모른다는 거야.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끝나는 거야. 분명히 말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유승민 이런 배신자들을 정리하지 않고 출범했기 때문에 탄핵당한 거야. 지금 유승민, 이준석이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윤석열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쥐고 흔드는 그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가리 벌리고. 그걸 모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는 거야. 야, 이준석하고 다시 포용해가지고 용산 그 용궁으로 불러가지고 같이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건 어제도 말했지만은 저 서초구에 박성중이하고 최재형이가 무슨 담대한 포용을 해야 한다. 개떡 같은 소리 하는 걸 보면서 이거 틀림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읽은 거 아니냐. 자, 이 가처분이 오늘 인용될 수도 있어요. 인용 안 될 수도 있고. 그 아무도 몰라.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되면 국민의힘은 유승민, 이준석 계열을 완전히 제거하고서 제2의 창당해야 돼. 여기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단호한 리더십, 윤석열의 단호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면 윤석열 정권은 그걸로 끝나. 유지할 수가 없어. 네, 최고봉님 맨날 소리쳐도 쇠귀의 경이끼다. 국힘당이 하겠냐? 정말 개떡 같은 소리 하네. 이준석 하나 제압하지 못하면서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야?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이 문제의 본질은
이준석 대표, 이준석 전 당대표의 이건 상납 의혹 및 증거인멸 교사에 관한 문제단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할 말이 얼마나 많아. 그것을 계속 미루니까 국민들이 지금 충동 구매하는 거야. 예라이 해가지고 유승민, 이준석 쪽으로 몰리는 거야. 그러나 대한민국 보수들은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 그것만은 막아야 돼. 자, 네 번째입니다. 100일 윤석열에 안긴 김건희 국정조사예요. 정말 윤창중 이 예측이 100% 맞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지율 폭망, 그리고 김건희 리스크, 또 이준석 리스크로 인한 이 전국 혼란, 이것을 지금 민주당과 이 좌파, 저 촛불 세력이 그 앞으로 날고기가 지금 굴러 들어온 거야. 날고기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의 자해 자폭행위로 윤석열 대통령을 하야시키거나 탄핵시킬 그런 절호의 조건과 환경이 지금 90% 이상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다. 이건 진상조사를 할 필요도 없는 거야. 저들이 어떤 기술이 있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말이죠.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정말 가짜뉴스, 여기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갖다 붙여가지고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해가지고 탄핵을 만드는 거야.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집권 4년차 탄핵을 당했을 때보다도 더 위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 두 사람만 관계된 것만 모아도 이건 탄핵을 하고도 남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는데 단지 뭐냐, 시기적으로 지금 불과 10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본격적으로 이 탄핵이나 윤석열 하야를 밀어붙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이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돼. 객관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100일 동안에 범한 그 실수를 다 모으면, 뭐 실수가 아니에요. 국정 운영 자체와 그 김건희 여사와 관계된 걸 다 모으면 그건 진상조사도 필요 없어. 이미 90%가 이건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렸을 때에 그때는 가짜 뉴스를 만드느냐고 그 고생을 했지만 지금은 다 진짜 뉴스야. 다 진짜 뉴스. 근데 어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해가지고 사실상 김건희 국정조사라 할 수 있는 이걸 국회에 제출했어요. 이거 심각한 거야. 이거 윤창규가 이미 한 달, 두 달 전에 얘기한 거야. 8월 말에 이재명이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정권 타도 이 강공책 국민 총궐기대로 간다.
이걸 다 모았어, 어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 박근혜 대통령을 이 프랑스 혁명, 그 프랑스 혁명을 불러온 그 소위 말하는 루이 16세의 부인, 그 오스트리아에서 넘어온 오스트리아 공주, 그 공주인 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박근혜 대통령 이미지로 결합시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야말로 파렴치한 황음무도한 그러한 군주다, 여왕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고, 그 최순실을 이른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의 마지막 짜르, 그 짜르를 타도할 때에 그 짜르를 움직였다는 이른바 요승, 그 수도승이라고 하는 라스푸틴 이미지, 요 마리 앙뚜아네트와 라스푸틴 이 이미지를 결합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국정농단과 소위 말하는 세월호 7시간 이걸 엮여가지고 무너뜨렸던 거란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거야. 김건희 여사를 끼워넣었어. 거기다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김건희 여사에 의해서 완전히 원격 조정되는 그러한 인물로 만들어가지고 어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어요. 심각한 거야. 뭐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 그걸 다 집대성한 거지. 대통령실 이전, 네? 그 결정, 그 청와대 이전, 그리고 청와대를 졸속 그 이전하고 또 청와대 활용 계획을 졸속으로 수립한 과정, 그 다음에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고 또 관절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의 특혜 수주 의혹, 그 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의 이 사적 채용 의혹, 코바나 콘텐츠 직원 채용 의혹, 건진법사 이권 개입 의혹, 나토 민간인 동행 의혹 사건, 그 다음에 수도권 포구시의 컨트롤타워 부재, 이거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 때의 탄핵 때의 국정농단과 세월호 프레임으로 그대로 갖다 맞춘 거야.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그 능력과 그 자질 갖고는 이 민주당의 이 벌떼 공세가 이제 펼쳐질 건데, 어제도 벌써 탄핵이라는 말이 나왔어. 어제 그 기자회견을 보면 아, 이거 100%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뚫고 나가지 못하겠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한 20여 년 정치바닥 여의도를 주름잡고 청와대 대통령을 4년 차에 탄핵을 당한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지금 내가 볼 때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든 탄핵이든 간에 그 상황이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과정을 저는 4단계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소위 말하는 1단계가 뭐였냐면 최순실 국정농단, 여기다 세월호, 이걸 집중적으로 공격해가지고 2단계로 지지율 하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40% 50% 됐던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20%대 이하로 떨어뜨려 버린 거야.
두 번째가 지지율 하락이야. 첫 번째가 프레임, 두 번째가 지지율 하락. 그래가지고 세 번째가 뭐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TK, PK 그 지역,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 우파 콘크리트 지지층이 완전히 현혹이 돼가지고 무너져 버린 거야. 여기에 지금 배신자 그룹이 나온 거지. 그걸 보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러면 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1, 2, 3, 4단계가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거야. 지금 취임 100일 만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자, 보세요. 첫 번째 프레임입니다. 이른바 김건희라고 하는 대단히 이 말초신경과 국민의 이 관음증을 자극할 수 있는 그 김건희라는 이 영부인이 존재하는 거야. 뭐 마리 앙뚜아네트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시사저널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영향력을 압도적으로 미치는 사람이 바로 김건희 여사야. 71%. 김건희,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그 절반이야. 이건 소위 말하는 김건희 프레임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야. 이미. 그리고 지지율이 완전히 지금 20%, 30% 초반대. 그 다음에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삽질, 헛발질 이걸로, 그리고 배신으로 TK, PK, 그 다음에 보수, 정통적 이 보수 우파 지지층이 완전히 붕괴됐어. 그리고 이제 유승민과 이준석이라고 하는, 그리고 2030 세대, 그 국민의힘 안에 그 얼치기들, 이게 배신자 그룹이 이미 다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완전히 지금 완성이 된 거야. 완성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민주당이 정의당 뭐하고 같이 손잡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손도 못 대, 손도. 손도 못 대는 거야. 자, 여기서 제가 해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5번째 칼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유승민, 이준석, 이걸 완전히 도려내야 돼. 그 추종 세력까지. 그래가지고 이른바 윤석열 신장 개업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이라도 대통령 비서실장과 그 무용지물의 수석들, 이 사람들 날리지 않으면 대통령실을 강력한 대통령실로, 그야말로 아주 능력 있는 이 전략가들, 그리고 아주 용기가 있고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지 못하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윤석열 신장 개업을 해야 돼. 그리고 국무총리 한덕수도 알려버려야 돼.